네, 이 중동 지역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직접 군사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위치한 주 이스라엘 대사관,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이 어제부터 완전히 문을 닫고 모든 직원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은요, 이 웹사이트에 올린 긴급 안전 공지를 통해서 안보 상황 등등을 고려해서 예루살렘의 미국 대사관은 17일부터, 그러니까 어제부죠, 17일부터 문을 닫는다라고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사관은 이와 더불어서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 위치한 영사과의 그 여권 발급 업무도 전면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은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그 지속적인 충돌과 안보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그 미국 정부 직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별도의 공지가 추가적으로 있을 때까지 자택에 머물고 나오지 마라. 아니면 좀 더 안전한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대피하라라는 지시,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모두 즉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떠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 직원들한테 한 게 아니라 이란 내에 있는 다른 그 미국 사람들, 그리고 이제 민간인도 수도 테헤란에서 다른 쪽으로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 자신의 SNS에 이란은 내가 제안한 합의에 서명을 했었어야 했다. 인명 낭비와 수치스러운 그런 사태를 그때 서명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젠 늦었어인지 그것까지는 아닌지 한 번 정도 더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늘 말해왔듯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에 서명이 그때 돼야 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곧 서명이 돼야 한다. 즉 이란이 굴복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란이 서명하지 않는다면 정말 멍청한 짓일 것이다 라면서 테헤란에서 민간인들은 모두 떠나라, 즉시 대피하라 라고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올렸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서 어제 상당히 좀 이란에서 본다면 좀 섬뜩할 그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자,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소재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란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우리는 소위 이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그 종교적인 최고 지도자가 하메네이죠. 이란은 지금 신권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종교 최고 지도자가 그 나라 최고 지도자입니다, 지금. 자,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다라면서 그는 아주 쉬운 표적이지만 거기서 일단은 안전할 것이다. 왜? 우리가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빨리 서명해, 빨리 항복해. 그러면 너를 제거하는 작업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야. 하지만 조만간 서명하지 않으면, 항복하지 않으면, 또 나아가서 굴복하지 않으면 너를 제거하는 것은 일도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그러나 이란이 민간인이나 미군을 겨냥해서 미사일을 쏜다라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인내심은 그때 더 이상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더 이상 가지 못할 것이다. 즉 우리는 직접 개입한다. 우리가 바로 들어간다. 민간인이나 미국 민간인이나 미군을 이란이 건드리면 우리 바로 들어간다.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몇 시간 있다가 SNS에 또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라 그랬냐? 무조건 항복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영어로 원문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unconditional surrender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을 향해서 이란 unconditional surrender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항복하라 이렇게 항복을 촉구하는 SNS 게시글을 또 올렸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SNS 글에서 계속 SNS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란 상공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를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 이란의 그 제공권 장악에 대해서 말하면서 w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들이 장악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장악했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대이란 제공권 장악을 했음을 시사하는, 인정하는 그런 글을 쓴 것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하루 단축해서 급거 캐나다에서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그 벙커버스터 등 결정적인 무기 공급을 통해서 지원할지 지금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마지막 고민의 선택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완벽히 이란이 항복을 해서 서명을 받거나 아니면 결국 이란이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 결국 이란의 그 핵시설을 괴멸시켜버릴 수 있는 벙커버스터를 공중에서 투하할 이 버튼을 누르는 일,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자꾸 그러면 미국한테 그러느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도 벙커버스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현재 기술로는 이란이 그 굉장히 깊은 산 밑에 있는 그 핵시설을 이스라엘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오로지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13.5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벙커버스터를 공중으로 끌고 올라가서 투하해야 되는데 그걸 끌고 올라가서 투하할 수 있는 비행기는 미국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 대신해서 그거를 투하해주는 벙커버스터를 투하해주는 버튼을 트럼프 대통령이 누를지 지금 아주 초미의 관심사,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란의 한 유명 여성 앵커가요, 생방송 도중에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황급하게 피신을 했다가 곧장 방송을 재개해서 이란에서 이란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란에서는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뭐 이런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죠. 이란의 국영방송 IRIB 소속의 사하르 에마미라는 여성 앵커는요, 테헤란 북쪽 방송국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규탄하는 그 생방송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방송국이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스튜디오 천장 일부는 막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던 생방송이 완전히 송출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끊어지기 직전에 방송에서 그 막 생방송이니까 너무 놀라서 막 자리를 뜨는 그 여성 앵커의 모습과 함께 방송국 직원이 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치는 소리까지 나가고 끊어졌습니다. 이에 시청자들은 이 에마미 앵커와 방송국 직원들의 안위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에 이 에마미 앵커는 폭격의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스튜디오로 옮겨서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방송하던 그 스튜디오에서 자기는 겨우 빠져나와서 이 스튜디오로 옮겼지만 그 폭격받은 그 스튜디오에서 기자들 여러 명이 사망했다라는 또 속보를 생방송으로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송 중에 미사일 폭격을 맞은 유례없는 상황을 겪고도 의연하게 방송에 복귀한 그 에마미 여성 앵커를 두고 이란에서는 뭐 영웅이다, 이란의 영웅이다 라면서 지금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의 영웅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지금 제 생각에는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오늘 내일 정말 시간이 너무 없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란이 그래서 뭐 이란도 모를 리가 없죠. 상당히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란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 국방부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편입을 하겠다, 미국이 갖고 오겠다라고 얘기하고 눈독을 들여온 그 덴마크의 자치령 그린란드, 그 그린란드를 유럽 사령부 소속 커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유럽 사령부가 아니라 미국 북부 사령부 커버리지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북부 사령부는 미국의 본토 방위를 책임지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린란드도 미국의 본토의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할 것이다. 이제부터 이런 의미입니다. 국방부는 어제 이제 성명을 통해서 대통령은 최근 통합군사령부 계획의 변경을 지시했다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북부사령부는 총 11개의 미국 통합군 전투사령부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난 2001년 그 9.11 사태 직후인 2002년 4월에 창설된 게 북부사령부입니다. 왜? 미국 본토 방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9.11 테러 사태 이후에 창설된 겁니다.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거기다 이제 조금 더 플러스 되는 게 있는데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캐나다, 또 멕시코, 또 바하마까지 이렇게 커버리지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작전구역 커버리지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바하마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다가 그린란드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란드도 우리는 이제부터 미국 본토로 생각할 거야. 뭐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린란드가 덴마크의 일부가 아닌 북미 대륙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보호하겠다라는 뭐 공식적인 취지는 그렇게 밝혔습니다만은 이 미국 영토로의 편입 의지를 사실상 더욱 강하게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요? 네. 최근 LA를 비롯해서요, 이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주뿐만이 아니라 타주로도 옮겨질, 전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어차피 사람이라는 게 다 왕래를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일단은 지금은 캘리포니아에서 조금 더 심각한 것은 맞습니다. 이 칼날 인후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칼날 인후통. 좀 표현이 좀 징그럽습니다만은 이제 목에 무슨 칼날이 들어온 것처럼 너무 목이 아프다. 그래서 이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 칼날 인후통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그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도 많고요. 목에 칼날이 박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위 변이 님버스라는 바이러스가 이게 이제 다 코로나의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님버스 변이가 그 캘리포니아주 등 전국적으로 지금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파서 왔는데 채취해 보니까 코로나의 일종에 걸린 것으로 판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코로나도 이제 변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변이 중에서 요즘 제일 많은 우세종이 방금 말씀드린 그 님버스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과는 좀 증상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 변이 중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오미크론이 가장 우세종이었는데 그 오미크론 이전에는 주로 뭐 미각을 상실한다든지 후각을 상실한다든지 호흡 곤란이 있다든지 이제 이런 게 대표적인 증상이었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때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님버스 변이는 극심한 인후통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목이 너무 아픈 거죠. 지난 2주 동안 님버스는 전국적으로 코로나 샘플의 약 37%를 차지했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지난달 이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2%에 불과했던 님버스가 지금 5월, 6월 이때를 보니까 한 달 반 만에 님버스가 55%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뭐 거의 다 님버스 바이러스다.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왠지 목이 갑자기 아파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님버스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아닌가를 강하게 의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0만 미국 영주권을 살 수 있는 골드카드. 과연 여러분 같으면 500만 달러 있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사세요, 여러분이. 한국에 사시는데 500만 달러면 한 60억 원 정도 된다고 치고 60억 원 정도 충분히 있어요. 그거를 미국 영주권을 사도 먹고 사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분이라는 가정하에 한국에서 60억 원을 들여서 미국 영주권을 사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좀 질문 자체는 스투핏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우리는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상태에서 이런 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500만 달러를 내고 미국 영주권을 사겠다라고 신청한 사람이 7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재 상무부가 개설한 골드카드 신청 인터넷 사이트에 대기 등록한 외국인이 6만 8,703명으로 집계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7만 명 거의 다 되는 거죠, 이제. 지금 또 몇 명 올라갔을 거예요. 이 사이트에 공개된 골드카드의 도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과 그다음에 사인, 또 성조기, 또 자유의 여신상 등이 다 이제 거기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무부의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외형과 촉감 모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금으로 이 카드가 제작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렴 500만 불 받는데 그까짓 거 금 살짝 도금 좀 해서 주는 거 얼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네, 500만 달러 주고 받는 골드카드 영주권인데 이제 영주권은 물론 서류상으로 다 영주권 만들면 되긴 하지만 상징적으로 이제 골드카드를 주는 거죠. 그걸 진짜 금으로 도색해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이제 궁극적으로 최대 20만 장의 골드카드 발급을 통해서 1조 달러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최대 20만 장 목표 중에서 지금 한 7만 장 정도는 목표 달성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경찰 및 이 법 집행관이 얼굴을 가리고 신분을 숨기는 그런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이 도입됩니다. 거리 시위 나가는 그 시위대에 그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진압하거나 또는 무슨 일이 있어서 치안 활동을 하거나 할 때 경찰관들이 얼굴을 가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비밀경찰금지법이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No Secret Police Act, No Secret Police Act, 비밀경찰방지법 이런 겁니다. 이 법안은 시민들과의 상호작용이나 어떤 작전 중에 경찰관이 얼굴을 가리거나 신분을 숨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찰관들은 시민들과의 접촉 시 이름이나 배지 번호 등 신분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하며 얼굴을 가리는 그런 행위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부 예외라는 것은 뭐냐면 그 스와팀, 뭐 은행 강도 사건 발생하고 그랬을 때 이제 스와팀이 출동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얼굴을 가립니다. 일과 시간 이후에 본인들이 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스와팀은 얼굴 가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의료용 마스크를 쓰는 그런 경우에 그것도 오케이. 그렇지 않고 나머지 경우에는 다 얼굴 가리지 말고 경찰 활동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과는 처벌할 수도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그 연방 요원들이 그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신분을 숨긴 채 그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을 수행한 데에 따른 그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불체자를 체포하러 다니는 건 좋아. 하지만 얼굴 막 가리고 그러고 다니지 마. 어차피 합법적인 공무 수행을 하는 거라면 얼굴 가리고 다니지 마.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 법안을 제안한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의 신분을 명확하게 해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일부 경찰 단체와 이 보수 단체 진영에서는요, 경찰관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 상원에서 약간의 찬반 논란이 진행되는 와중에 일단 심사 중에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자, 어제 그제 이때부터요. 지난 주말 이후로, 그러니까 지난 주말 토요일은 시위가 많이 있었는데 지난 주말 일요일을 계기로 해서 월요일 그리고 어제 LA 다운타운에 좀 시위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LA 다운타운의 통행 금지 시간이 저녁 8시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밤 10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이 기존의 밤 8시에서 밤 10시로 늦춰졌지만 해제되는 시간은 아침 6시 똑같이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시위와 범죄 발생이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서 경제와 상권을 고려한 결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상황에 따라서 통행 금지령이 추가로 변경될 수 있다. 뭐 더 늦춰지거나 또는 해제가 빨라지거나 라고 말하면서 LA시 공식 채널과 또 LA 지역에 있는 각 언론사를 통해서 이 변경된 내용을 공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LA에서 실제로 그렇게 통행금지령을 좀 완화할 만큼 많이 상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일간 이어졌던 그 시위대의 기세가 어제는 그 한여름 더위 속에 좀 한풀 꺾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LAPD는 지난 일요일 이후 어제까지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사람이 0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빵명,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LA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시작된 지난 6일 이후에 이 시위와 관련해서 경찰에 체포된 인원이 제로를 기록한 것은 열흘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근 LA 시위대의 규모가 이렇게 줄어든 데에는 그런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주 흥미로운 이유가 한 가지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 바로 날씨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요즘 뭐 많이 더우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LA가 지난 일요일, 월요일 그리고 어제까지 상당히 많이 더웠습니다. 지난 토요일까지만 해도요. 다운타운 LA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한 70도대 후반으로 비교적 뭐 온화한 편이었습니다만은 지난 일요일부터 80도대 후반으로 기온이 팍 급상승하고 뭐 햇빛도 뜨거워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이 더위에 주의하라라는 경고까지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 다운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88도까지 올랐고요. 월요일, 화요일은 뭐 89도, 90도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뭐 한 88도, 90도 되면은 섭씨로 본다면 한 32도, 33도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혹시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이 32도 뭐 그까짓 것 같고 뭐 이렇게 덥다고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LA는 뭐 잘 아시다시피 습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낮아서 기온이 높아지더라도 그늘에 딱 들어가면은 그리 덥지 않습니다. 뭐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뭐
땀에 뭐 끈적끈적한 그런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요게 이제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햇볕이 워낙 강해서 이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면 금방 피부가 막 좀 따갑고 그런 걸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한낮에 장시간 그 야외 시위를 벌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LA 지역의 낮 기온이 올라가고 햇빛이 뜨거워지면서 야외 시위가 확 줄어들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흥미로운 분석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마존 멤버시나요? 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다음 달 8일부터 11일까지 대규모 온라인 할인 행사 프라임데이를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행사 기간은 그동안은 이틀 동안밖에 안 했는데 예년의 2배인 8, 9, 10, 11, 4일 동안 열립니다. 96시간 동안 열립니다. 아마존은 여름 쇼핑 이벤트가 처음 4일간 처음으로 이게 진행됨에 따라서 프라임 회원들은 2배의 시간 동안 수백만 개의 물건을 쇼핑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돼서 이제 올해로 11번째를 맡게 되는 아마존의 그 프라임데이 행사는 연회비 139달러인가요? 그 연회비를 내는 그 멤버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멤버들만 대폭 할인 이 세일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올해 행사에는 그런데 매일매일 그날 가장 흥미로운 그 딜을 테마별로 제공하는 Today's Big Deals라는 오늘의 빅딜이라는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없었던 건데 올해 처음 선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청소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별로 청소기 부문에 오늘의 빅딜 또는 뭐 여러분들이 뭐 밥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쿠쿠가 됐든 뭐 쿠첸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밥솥 부문에서 Today's Big Deal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문별로 내가 필요한 거 하면 들어가 보면 좋은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Today's Big Deals라는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달 8, 9, 10, 11 나흘간 진행됩니다. 올해 프라임데이 행사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포함해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기본 관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정한 그 상호 관세를 발표한 상태잖아요, 지금. 그런데 다음 달 8일까지 그걸 유예해 준다고 했어요, 유예. 그래서 다음 달 8일까지 유예시켜 놓고 각국과 8일 그 전까지 협상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기간 끝나는 게 이제 8일이죠. 그 협상을 통해서 무언가 좋은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관세가 낮춰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딱 날짜를 거기다 맞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달 8일 그런 협상이 이제 끝나는 날이니까 무언가 좋은 결과가 그때쯤이면 도출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음 달 8일부터 이 프라임데이 행사를 나흘간 개최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보잉사의 여객기가 최근 인도에서 추락해서요, 270여 명이 사망한 사고,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사고에 이어서요, 또 중국과 홍콩에서 역시 그 보잉사의 항공기가 기계적인 문제로 잇따라 긴급 회항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기술적인 문제다라면 뭐 조종사가 뭘 조종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거죠. 기술적인 것. 뭐 환경적인 문제다. 그러면 뭐 낙뢰를 맞았다거나 뭐 새가 빨려 들어갔다거나 이런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기계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비행기 기체의 결함 이거죠. 중국 민영항공사인 OK항공사 여객기는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후 1시 후난성 황화공항을 출발해서 같은 날 오후 3시 광둥성 우한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륙하지 못하고 딜레이되고 하다가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30분가량 늦게 일단 이륙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륙한 지 30분 만에 결국은 다시 이 하트 모양으로 선회를 한 뒤에 황해공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OK 항공증은 그 여객기의 기계적인 고장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여객기는 어디서 만든? 네, 보잉사가 만든. 그래서 일부 네티즌은 그때 당시 비행기에 자기 있었는데 한쪽 엔진이 고장 난 것 같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월요일에는 인도 뉴델리행 에어 인디아의 역시 또 보잉 여객기가 또 기계적인 문제로 출발지인 홍콩으로 다시 회항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 보잉사 여객기에 잇단 이런 그 기계적인 고장, 결함으로 인한 사고와 회항이 급격히 최근에 늘어나면서 이 승객들 사이에서는 보잉 여객기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어디 가려고 하는 사람들 알아보는 거죠. 내가 타려고 하는 이 비행기가 어디서 만든 비행기야? 이 보잉 비행기야? 그러니까 보잉 737이야? 뭐 아니면은 A로 시작하면 에어버스죠. 프랑스. 그걸 좀 알아보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타긴 뭐 하지만 보잉 비행기라고 뭐 안 타긴 뭐 하지만 왠지 뭐 찝찝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고객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잉 여객기에 대한 승객들의 불안감이 좀 고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 보잉사의 경쟁사인 프랑스의 에어버스사가 요즘 그 엄청나게 비행기 수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요, 한 이틀 전인가요? 사우디아라비아에 10대 수주 계약을 실제로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궁극적으로 이제 80대 정도를 수주 판매하겠다라는 가계약을 에어버스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반사 이익을 얻는 모양입니다. 네, 항상 보면 이제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뭐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이제 이런 게 세상인 모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